가장 주제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장애인 그 판정 등급 개편 기획단이라고 그 회의가 계속 되고 있었잖아요.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해요. 그리고 이번 달에도 10월 18일 날 회의를 합니다. 근데 거기서 핵심이 장애 등급 대안을 어떻게 할 거냐고 복지부는 1, 2, 3급, 4, 5, 6급 중경으로 나누겠다고 확정을 한 상태예요. 그 확정의 제일 큰 덩어리가 뭐냐면 이거예요. 연금. 이거 말고는 뭐 건드릴 게 없어요. 활동보조 그건 뭐 건드리는 게 의미나 있나요? 인정조사편에 상급장애인 어차피 못 들어올 거고 입구까지 열어도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거고 연금만 2천억 가까이 뭐 1900 몇십억 지금 더 든다고 해서 이미 예산도 올려놓은 상태고 참고자를 보시면은 참고자료 1에 그 연금액도 복지부가 올린 연금액이 있습니다. 참고자료 1 보면은요 이게 지금 에이블뉴스 기사인데요. 거의 뭐 같은 날 에이블뉴스뿐이 아니라 웹뉴스 뭐다 관련 기사가 났는데요. 이게 지금 2014년 예산안을 보시면은 두 번째 장 뒷면이네요.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2014년 예산안이 핵심이에요. 이 얘기하러 오늘 복지부 온 거죠. 그래서 현재 장애 등급이 장애인 연금이 기초급여가 96,800원이죠. 그리고 부가급여가 최대가 8만 원이죠. 그래서 176,800원 뭐 이게 그 최대로 갖고 있는 건데 기초급여를 2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라고 한 겁니다. 그리고 2015년부터는 물가랑 연동해서 가겠다 뭐 이런 거죠. 기존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국민연금 그 가입자의 평균소득 A값의 5%에서 2028년까지 10%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몇 년을 땡겨서 앞당겨서 급여액, 기초급여액을 확대하는 효과는 있습니다. 그리고 내년까지만 유효하고 물가상승률 개정안이 2.5%밖에 안 돼요. 예. 기초급여 A값보다 더 낮아져서 실질적으로 20만 원 다 못 받습니다. 개정이 되면 예. 아니 20만 원 플러스 인상은 예. 물가상승률을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은 A값의 상승률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. A값이라고 하는 건 법으로 국민연금에서 정한 거니까 거기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니까 A값은 지금까지 이렇게 올랐죠. 근데 물가상승률은 약간 더 낮게 오르죠. 그래서 내년에 20만 원, 내년에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. 지금까지는 A값의 상승을 따라가는 거고 5에서 10%.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내년에는 20만 원,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는 또 물가 상승률 따라서 올라가겠다니까 늦은 속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. 그런데 어쨌건 지금 뭐 A값의 5%에서 10%까지 올리는 걸 2028년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몇 년치를 한꺼번에 땡겨서 올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. 급여액이 오르는 하지만 그 이후에 오르는 속도는 방금 김태훈 동지 지적하신 것처럼 물가상승률 베이스로 올라가니까 빠른 속도로 올 것 같지는 않다. 그래서 그렇게 아주 생생낼 만한 속도는 아니다. 이게 뭐 기초급여의 문제이고요. 부가급여는 지금 이제 언급이 거의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대로 유지 정도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정도, 근데 여기서 지금 핵심은 사실 중복 3급까지 현행되어 있는 게 전체 3급으로 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편차, 지금 3급 장애인들 중에 이제 지금 3급 장애인들이 여기에 장애인연금, 그 중에 소득 하위가 현행으로는 한 뭐 56%라고 이전까지 얘기하겠다. 지금 63%로 지금 복지부에 발표가 나와 있죠. 그래서 70% 정도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소득 하위도 좀, 소득선도 약간 올리겠다는 건데요. 소득 기준도 조금 더 올리고, 그리고 대상은 3급까지 늘리겠다. 그리고 급여는 이만큼 늘린다. 이게 핵심입니다. 근데 이게 이 자체로는 후퇴라고 볼 수 없고 개선은 개선입니다. 분명히. 근데 저희가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사실 이게 과연 소득보장제도가 맞느냐라는 거죠. 근본적으로 장애인연금이라는 이름 자체가 맞느냐라는 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. 뭐냐 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현재 소득보장급여잖아요.
부가급여가 사회적 추가비용 보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소득보장과 사회적 추가비용 보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못 살리고 있는 거죠. 소득보장이라고 하면 그거로 생활이 가능해야 되고 사회적 추가비용은 복지부가 사회적 추가비용 통계를 내고 있어요. 그래서 2011년도에 보면 평균이 16만 원 같고요. 중증장애인 1, 2급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23만 4천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. 이 정도의 사회적 추가비용이 더 드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뭐 지금 8만 원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. 그래서 애초에 지금 이 금액으로도 과연 지금 복지부가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요. 복지부 계획이 내년도에 장애인연금이 대상도 조금 늘고 또 금액도 조금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전보다는 좋아진다, 개선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맞는 말이죠. 상대적인 기준이니까. 그런데 절대적으로 이것이 과연 장애인의 소득 보장 제도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여전히 말도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근본적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인들이 등급제 없애라고 난리칠 때마다 요만큼씩 올려놓고 뭐 장애인연금 개선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 운동을 잠재울 수 있느냐, 복지부는 지금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우려되는 건 이것도 개선이라고 또 일부 단체들이 찬성해 줄까봐 저는 사실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설명회에 아마 제가 예측컨대 오늘 설명회를 했었어도 그 누구도 근본적인 이야기 안 하고 작년보다 더 개선됐네요 하고 박수치고 끝내려고 하는 활동지원 제도도 그래요. 제도 개선 자문단회에 들어가 보면은 조금 올려주면은 그 자리를 그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. 장애인 단체 대표라는 분들이. 복지부 참 노력 많죠. 우리 이렇게 개선안 가지고 왔는데 수고한다고 박수라도 한번 쳐줍시다 라고 끝내려고 해요. 참 거기서 활동 구조가 없어서 자립을 못하는 사람 이런 얘기들은 아무도 안 해요. 그래서 지금 장애인연금도 근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되려고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장애인 단체, 복지부는 아까 제가 사과를 진심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게 복지부는 사실은 머리 생각 구조가 그런 거죠. 장애인 단체, 두 단체, 거대 단체 여기다 연락하면 다 알아서 연락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봐요. 그 두 단체에 대한 기준도 참 안타까운 거죠. 그 두 단체가 찬성하면은 장애인계의 합의, 동의 이런 식으로 왜곡될 수 있고요. 그래서 좀 이렇게 배제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내년 장애인 예산 중에 활동 지원 사실 예산 분야는 이것도 굉장히 아찔합니다. 내용. 그래서 이 활동 지원은 실제로 늘어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 11.9%가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게요 급여액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. 아예 급여액 늘릴 계획이 없어요. 그리고 그러면 예산이 왜 이렇게 늘어난다? 대상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. 이 대상자 늘어나는 거는 뭐 상급 뭐 이거랑 상관없어요. 어차피 이거니까. 그래서 자연 증가분이 계속 이렇게 늘어났어요. 이 제도는 계속 사실 이 제도의 의학적인 이 필요도는 전체 장애인 중에 10% 이상을 복지부는 잡고 있거든요. 전체 장애인 중에 10% 이상의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복지부도 잠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. 어떤 자료에서도 복지부가 현재처럼 이렇게 적은 인원이 있을 계획은 없어요.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건 가만 놔둬도 자연 증가, 대상자 자연 증가가. 그 대상자 자연 증가분이 반영된 것이고 더 늘리겠다라고 뭐 계획을 새로 한 것도 아니에요. 더 늘리려고 한다면 기준을 바꿔야 되겠죠. 지금 그런 계획도 없어요. 자연히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다. 맞는 말이죠. 그거에 대한 예산, 그리고 더 중요한 게는 지금 이 활동지원 제도가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, 즉 야간 수당 등에 대한 개선의 여지를 예산으로 일단 확보를 하는 것 이상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. 근데 지금 복지부에서 장애 활동 지원 여기에서는 이 과에서는 급여 인상은 없다.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겠다는 딱 그 방침만 갖고 있어요. 그러면 김주영 동지 지금 일주기가 다가오는데 장애인들의
이 24시간 필요한 사람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? 복지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. 한 가지는 지자체에서 잘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자체는 복지부가 잘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죠.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, 또 한 가지는 올해 5억 원을 들여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연구 내용은 뭐냐면은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시스템 구축이고요. 그래서 본인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지만 쉽게 말하면 24시간 활동보조 제공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, 활동보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? CCTV 달겠다. 위험한지 응급 벨 달겠다. 또 벨 누르면 119 출동하겠죠. 그게 응급안전 시스템입니다. 그 활동보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. 응급 벨 누르고 그거를 대응하겠다. 그 연구 용역이 지금 연구 용역과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응급안전 시스템을 80개조로 그 안전 시스템 운영에 그 센터 80개조로 늘어나겠다, 드리겠다는 이게 계획이에요. 그러니까 김정일 동지 그 죽음, 그리고 연이어서 발생한 활동 지원 제도가 없어서 죽은 그런 것에 대해서 복지부에 대한 답변은 응급안전 시스템입니다. 그리고 그 밑에 참고적으로 1번에 세 번째 덩어리 보면은 장애 등급 심사를 조금 더 간편화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. 그래서 공단에서 이 대신 발급 받아주는 인건비, 사업경비, 이런 게 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. 즉 장애 등급제가 단순하겠지만 그게 유지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